Good morning,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10월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네요. 저와 함께 오늘도 기분 좋게 코인들의 가격과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서 가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색이 짙지는 않지만 오늘도 초록불이 켜져 있는 코인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상위 시총의 코인들 옅은 초록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조금 옆으로 눈을 돌려보면 빨간색들도 많지만 어쨌든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초록불이 켜져 있다는 것, 시장이 아직은 건재하다는 것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들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까지 상승세를 연출해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6위의 스텔라만이 0.96%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 10위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확인해봐도 주 초반의 급상승 이후로 꾸준히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테더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코인들 대부분 비슷한 흐름 연출해주고 있고요.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스텔라까지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오늘 시장의 거래량 2,108억 달러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선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53.7%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위 트론은 1.42% 올라주고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와는 달리 11위부터 20위까지의 코인들은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론을 필두로 아이오타, 대시, 그리고 램, 제트캐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도 1%가 넘습니다.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빗썸이 거래량 1위를 기록하면서 9.3%의 거래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비트플라이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인빗이 6위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업비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0위권 밖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들 확인해 보시죠. 국제 시세와 달리 이더리움과 리플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1.78%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스 1.48% 상승 중입니다. 에이다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의 코인들 조금 혼조세 속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0.19% 오른 731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퀀텀이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스톰도 6% 넘는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네요. 그 밖에 골렘이나 룸 네트워크도 오늘 5%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보합권, 비트코인 캐시 1% 넘는 상승세로 나머지는 국제시세와 좀 비슷한 흐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모멘텀의 부족 이 먼저 꼽혔네요. 6천선의 회복 능력과 모멘텀의 부족 둘 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 6,5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지난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CCN의 기사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31억 달러로 줄었는데요. 이 전에 연중 최저치 기록은 32억 달러로 1억 달러가 더 줄어든 수치인데요. 차트 분석가 칼프 녹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만약 6,800달러 이상을 상회할 수 있다면 7,000선까지는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9일부터 두 달간 비트코인이 보여준 안정기를 강조하면서 말이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거래량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람들 많은데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인하고 투자하겠다는 심리가 발견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인 셈인데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다른 코인들의 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디지털 금은 아니지만 $10,000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기사입니다. 제네시스 캐피탈의 모로는 암호화폐가 가진 긍정적 측면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자산 시장과의 연관성이 적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여 보자면 제네시스 캐피털이 발행한 1억 3천만 달러의 론 중에서 3분의 1만이 시장에서 매도세에 관여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도 이것들이 2017년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관여되어 있지는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자산을 필요에 따라 유동화하는 투자자들일 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 $10,000에 언제 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갈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암호화폐의 핵심은 ICO죠. ICO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언스트 앤 영이 ICO의 현재까지 프로젝트 내역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he Class of 2017이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는 전체 ICO의 87%를 차지하는 상위 141개의 ICO를 표본으로 분석했는데요. 토큰의 86%는 상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30%는 실질적으로 가치 없는 토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86%가 현재 상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30%는 가치가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또한 2018년 ICO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66%의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한 코인은 10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블록체인 인프라 분야 관련 토큰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 프로젝트 중 29%만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었고 71%는 시장에 아무 결과물도 주지 못했다고 밝혀졌습니다. ICO 프로젝트가 지불수단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가격 안정이 필요한데 가격이 안정되는 토큰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닷컴 시대에는 실제 영업은 진행됐었는데 ICO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90년대 후반 인터넷 스타트업들과 현재 ICO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컨설팅 펌 딜로이트는 글로벌 고객들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구축을 목표로 이미 2년 전 아일랜드에 최초의 블록체인 연구소를 열었는데요. 자,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EMEA 블록체인 랩이라고 불리는 이 랩은 2016년 아일랜드에 문을 열었고 한 개는 홍콩, 한 개는 뉴욕에까지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ICO나 블록체인 이노베이터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할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죠. 개발이 된다고 해도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거고요. 비트코이니스트는 IBM 같은 다른 큰 기업들처럼 일단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O 앤서니 데이는 기술은 실제 문제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종합적인 그룹, 흩어져 있는 그룹을 하나로 묶는 융합의 작업이라면서 단지 기술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딜로이트가 실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미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금 산업인데요. LBMA는 금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 무역이나 채굴, 정제를 포함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전 세계적인 협회입니다. 2018년 3월 어떻게 하면 금의 생산 과정에서 투명성을 더하고 위조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이 이어졌고 로이터에 따르면 26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중 IBM도 포함되어 있고요. 20개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방안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제안서를 받아봤더니 바로 20개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데 거래되고 있는 금의 시가총액이 7조 달러가 넘는 만큼 이 기술이 실제로 활용이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성공적인 사례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19년 중에는 이 제안 중 하나를 채택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제안이 채택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팍소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약 50개 정도 있는데요. 최근 OKEX와 후오비에 상장된 4개의 스테이블 코인, 팍소스, 제미니 달러, 트러스트 토큰의 TUSD, 서클의 USDC가 주목을 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팍소스가 가장 주목받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사네요. 팍소스는 시장가치 2,172만 달러에 달하고 총 6,424만 달러어치가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팍소스는 테더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탈중앙화된 계산 기능 그리고 감독 기능까지 갖춰서 테더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팍소스 공동 설립자인 찰스 카스카릴라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인데 우리가 디지털 자산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테더의 투명성 부족으로 최근 테더에서 3억 달러가 이탈을 했는데 가치를 유지할 대체 자산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상위 20위 거래소에 속하는 디지피닉스는 테더를 TUSD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팍소스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거래량을 제시했는데 팍소스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37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더가 흔들리면 팍소스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현재 일요일이죠. 그래서 선물 시장은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시장은 아주 평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잘 탐색해 보면서 저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